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슨 2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슨 2는 개체관계 모델이에요. 자, 본격적으로 데이터베이스 모델링과 관련된 레슨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DB는 설계를 해야 되고, 그쵸? 설계를 바탕으로 구축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는 이게 지금 어디 설계인가요? 현실 세계를 바탕으로 하여. 자, 이미 저희는 무슨 설계? 개념 잡았습니다. 컨셉 잡은 개념 설계 했죠? 그죠? 예. 개념 설계를 통해서 뭐가 나왔죠? ER 다이어그램이 나왔습니다. 그쵸? 예. ER 다이어그램. 자, 그러면 이 개념 설계 ER 다이어그램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 추상화에 대한 얘기를 이미 앞장 레슨 1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관련된 용어 간단하게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설계와 관련해서 개념 설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레슨 2. 자, 그 이후에 뭐예요? 개념 설계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구조로 갑니다. 그럼 여긴 어디? 개념 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개체 중심적으로 개념을 한번 잡아봅시다. 현실 세계의 개체는 엔티티예요. 눈에 보이는 개체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개체도 있어요. 자, 그러면 개체가 하나가 아니고 2개, 3개, 4개,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따로가 아니고 현실 세계의 얘네들은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대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 사실조차도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죠. NTT, 데이터로서. 아이고, 엔티티랜다. 릴레이션십, 레이션이 아니에요. 여기선 영어 단어 쉽 상관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누구의? 개체들 간의 관계를 모델링 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모델을 잡겠다. 설계의 산출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레슨 2는 뭐예요? ER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우리는 배울 거예요. 그렇죠? 예, 설계의 도구 결과 산출되는 ER 다이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분명히 현실 세계에서 개념 설계 단계까지 지금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다시 한번 드리고 레슨 2에서 본격적으로 용어 봅니다. 자, 이 부분 레슨은 처음이니까 별로 중요도가 없거나 시험의 비중에서 좀 떨어지는 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자, 이 부분은 처음에 초창기 시험이 바뀌었을 때 기본 용어 문제로 난이도가 좀 데이터베이스가 낮았어요. 그때는 문제가 용어 문제로 나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 안 나왔어요. 그렇죠? 왜냐면 낼 게 많으니까. 이지만 얘를 그럼 공부를 안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자, 얘가 기본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 뒤에 여러분이 릴레이션이던, 그렇죠? 정규하던, SQL이던, 고급 데이터베이스던 간에 지문상에서 나오는 기본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시면 어렵다라는 거죠. 자, 당연히 이 부분은 어떻게 필기에서도 20문제 중에서 2문제 정도 여러분이 보셨던 적이 몇 달 전에 있죠. 근데 기억은 안 나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레슨 2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본 다지기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설계와 구축 쪽으로 진행하셔야 된다는 거죠. 말 그대로 정말 개념을 잡는, 그렇죠? 예, 파악을 하는 설계 단계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관점으로 설계하는 게 아니고 출제 유형 관점으로 설계되어 있는 ER 다이어그램을 여러분한테는 분석하는 능력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평가할 때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분석하는 출제자가 여러분한테 당신이 이렇게 분석했다라고 강요를 하는 거죠. 그럼 그 흐름상, 맥락상에서 여러분이 잘 감을 잡으셔야 되는 게 개체관계 모델링 ER 다이어그램이에요. 당연히 얘는 그림으로 그려보셔야 되죠. 그래야 산출물이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지필평가가 아니잖아요. 그냥 40지 선다형 평가예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나의 관점이 아니고 내가 개념을 잡는 게 아니고 이미 잡혀져 있는 개념을 바라볼 수 있으셔야 된다. 자, 그러면 공단의 출제 기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출제 기준 1번. 자, 이 레슨 2는요. 데이터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예전엔 이게 문항으로 나왔지만 지금은 뭐요? 본문에 전반적인 평가가 들어간다. 그래서 문제화되기는 좀 어려운 챕터다. 하지만 나왔던 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문제가 쉽다면 나옵니다. 기본 용어로. 점수 주려고. 그쵸? 예. 자, 데이터 아키텍처. 이거 너무 낯선 단어지? 그쵸? 자료 구조네.
그렇죠? 데이터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입니다. 데이터 구조를 파악하는 작업이 뭐예요? 설계, 디자인이죠. 그렇죠? 자, 그걸 바탕으로 우리는 모델링 작업까지 갑니다. 자, 애매모호하게 1번과 2번을 아우르는 단계 레슨 2입니다. 자, 그러면 기출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시험에 안 나온 건 아닙니다. 나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당연히 용어 문제니까 기사보다는 산업기사가 많이 나온 거 보이시죠?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어려운 단어가 나왔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시험이 바뀌었습니다. 2005년 4회부터 지금 2014년 3회까지 기출 분석을 한 결과 보시면 알겠지만 시험이 바뀌고 첫 해 NTT라는 게 답항으로 나왔죠. 아, 문제가 쉬웠어. 그때는 데이터베이스가요. 그 시절에 쉬웠어요. 2005년 4월이면 이게 뭡니까? 10년 전이네요. 자, ER 다이어그램 부분도 여기서 그냥 자연스럽게 용어로 묻혀갑시다. 자, 그러면 2007년 2년. 아, 이게 문제의 답이었어요. 얼마나 쉬웠겠어요, 그때. 그죠? 근데 그때는 여러분 대학에 안 다니셨으면 시험을 보실 수가 없었겠죠. 자, 관련해서 매핑 룰. 관계를 형성할 때 대응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대응 관계에 대응도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서 매칭되는 룰. 그렇죠? 매핑 룰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어가 2007년 1회차의 기사에서 나오고 최근에 2004년 2회차 시험에서 나왔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난이도가 낮다고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낮으면 산업기사 이건 또 아닙니다. 그렇죠? 데이터베이스는 산업기사, 기사도 산업기사 문제 보셔야 되고요. 산업기사도 기사의 기출 분석 및 기출 복원 문제를 꼭 보고 가셔야 돼요. 복원율은 높지는 않은 회차가 있어요. 하지만 시험의 답항으로 나왔던 답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일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런 경우 많습니다. 산업기사에서 먼저 나오고 그 이후에 기사에서 나오는 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업기사에서는 어떤 문제? 1대1, 1대-N, N-대-M. 자, 2007년 2회에 2008년 2회에 1대1 나왔고요. 대응 관계가 1대1. 자, 1대-N 나왔고요. N-대-M. 다대다. 그렇죠? 다대다인 관계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많은 설계 단계에 깊이 있는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으니까. 자, 교차 엔티티. 한글로 교차 엔티티도 낯설고 영어는 더 낯서네요. 인터섹션 엔티티. 엔티티 종류 중에 교차 엔티티. 다대다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교차 엔티티가 문제다. 그러니까 해결하세요. 또는 무슨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런 식으로 지문에서 빈칸 나왔습니다. 이 시험이 2007년 2회 때 나왔기 때문에 의외로 산업기사분들이 이때 보셨을 때 어려웠어요. 기사분들도 만약에 교차 엔티티가 생뚱맞게 나왔다면 못 풀었겠죠. 하지만 공부 기본적으로 레슨 2번 하고 나면은 용어적으로 한 번이라도 듣고 가시면 시험장에서 답 항목에 답이 있기 때문에 찾아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기출 분석 이만큼 하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진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입니다. 자, 객체관계 모델의 정의. 그렇죠? 객체관계 모델은 무슨 모델? 개념을 잡는 모델이다 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 중 무슨 설계? 개념적 컨셉 디자인과 관련된 사용되는 하나의 모델 종류다. 자, 그래서 뭐요? 개체 타입과 엔티티 타입으로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관계 타입을 이용해 현실 세계를 개념적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특정 DBMS에 맞는 것이 아니다. 자, 특정 DBMS에 맞게 만든 건 이후에 나오는 논리적 설계예요. 설계 단계. 저희 시험에서는 이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RDB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배울 거예요. 그죠? 네, 그건 다음 레슨이고. 자, 1대1, 1대-N, N-대-M 관계, 1대1, 1대-다, 다대다. 뭐 이게 N-대-M이 아니어도 되죠? I-대, J, 이러면서 분명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므로 이게 가능하다. 그죠? 네. 그럼 논리적 설계는 이런 게 다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개념 잡을 때는 모든 대응도와 대응관계에 대한 이해 중요합니다. 자, 그럼 개념 모델링 방법으로 현실 세계 데이터 모델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그림이 너무 흐리게 나왔네. 자, 사용자 요구사항을 파악해요. 요구 분석하고요. 개체관계 모델을 만들어요. 즉, 현실 세계를 반영한 추상화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 레슨 1에서 설계 단계 전반적인 거를 한번 봤죠. 자, 그 중에서 앞부분 추상화의 결과물이 뭐? ER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많이 한다. 개체관계 모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대표적으로 ER 다이어그램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현실 세계에 개체라는 게 있습니다. E니까 엔티티죠. 자, 그럼 엔티티는 뭐냐라고 했을 때 데이터의 수집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인데, 자, 사물은 무형이 있고요, 유형이 있어요. 자, 여러분은 유형 사물에 대해서만 생각하시지만, 그냥 유무형이야. 그죠? 그 다음에 정보로 서로 연관된 몇 개의 속성으로 구성된다. 개체는 속성들의 집합이다. 끝. 그죠? 여러 개의 특성들을 추상화시켜서 개체로 표현한다. 개체를 표현할 수 있는 속성들 묻습니다. 얘를 애트리뷰트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자, 그럼 개념적 개체가 있고 물리적 개체가 있습니다. 그죠? 다시. 개념적 개체는 뭐예요? 무형의 개체라고도 얘기를 하죠. 저희는 한글 시간이 아니긴 하지만 답항목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유사 단어들 정리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얘는 뭐예요? 유형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데이터베이스 어디에 도입 많이 해요? 학교에. 그죠? 자, 학교에 학과와 과목, 학과는 어떤 과목, 학과가 있고 과목은 어떤 과목이 있어서 수강 가능하다. 수강 신청 시스템 만들 때 등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개체를 말하는 게 컨셉, 개념 개체. 그죠? 자, 피지컬 엔티티는 뭡니까? 유형입니다. 그죠? 만져지죠? 자, 책이 있고 연필이 있고, 연필이 몇 자루, 연필이 무슨 색, 뭐 이런 등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 즉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을 개념적 개체, 물리적 개체 두 가지 나오고 무형, 유형 정리했는데 용어 별로 어렵지 않네요. 그죠? 자주 듣고 익숙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문제 속에서의 표현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개체는 학생 개체가 있다 그랬죠? 학생 개체는 뭐? 무형의 개체. 학생이 유형의 개체 있잖아요. 존재하잖아요. 그죠? 근데 학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는 있지만 학생은 유형 개체라고 합시다. 자, 그럼 학생과 관련하여서 관련된 내용들이 무형적이네. 자, 아무튼 학생을 표현할 때 스키마라고 얘기를 하죠. 학번과 이름, 학과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걸 개체 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예. 자, 학번 속성이 있고요. 자, 아까 개체를 뭐라 그래요? 속성들로 표현할 수 있다. 틀이 아니고 들. 그죠? 예. 속성 여러 개를 두면 돼요. 그러면 학생 개체는, 그죠? 뭐로 표현 가능해요? 학번과 이름과 학과가 있다라는 구조를 잡을 수 있죠. 자, 이거를 개체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ER 관계 모델이 뭐예요? 개체 타입과 관계 타입에 대해서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개체 타입이 이렇다라는 거죠. 속성들을 묶어놓은 걸 개체 타입이라고 하죠. 속성들의 내에서 있는 실체 값에 대해서는 개체 인스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스턴스. 그죠? 얘는 타입이고, 얘는 실체를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인스턴스들을 여러 개 모아놓은 걸 개체 집합이라고 합니다. 용어. 그죠? 기본 용어는 알고 가셔야죠. 그래서 지문 속에서 방황 안 하십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 개체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고, 자, 그럼 방금 얘기한 개체들은 어떤 각 속성이 개체는 속성들로 알려진 특성들로 정의된다. 애트리뷰트들로 묶여져 있고요. 속성은 저희가 모델링을 해서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동그라미로, 타원으로 표시가 된다. 어디서? 개체 관계 다이어그램 상에서. 그죠? 속성은 타원이에요. 그럼 속성들이 동그라미를 여러 개 달아서 ER 다이어그램에서 뭐요? 개체는 직사각형. 자, 구체적으로 추상적인 사물로서 구체적 또는 추상적인 사물로 서로 분류되는 특성에 따라 속성의 집합으로 표현하는 게 뭐? 개체의 특성이다. 자, 저희는 아웃풋과 관련해선 ER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다시 한번 해요. 자, 그러면 개체, 엔티티의 종류는 뭐가 있냐면 독립 엔티티가 있고요. 업무 중심 엔티티가 있고요. 종속 엔티티가 있어요. 자, 독립 엔티티, 마스터 엔티티, 커널, 핵심이기 때문에 커널 엔티티, 마스터 엔티티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원, 고객, 영업부, 창고 다 따로. 자, 그래서 사람, 물건, 장소 개념처럼 원래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엔티티 얘기합니다. 자, 현실 세계에 존재한다는 거죠. 무형이든 유형이든 상관없다. 독립체로서 존재하는 거고, 업무 중심 엔티티 뭐예요? 트랜잭션 엔티티예요. 업무가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결과물, 발생하는 산출물, 엔티티를 의미한다. 그렇죠? 예, 업무가 진행을 하니까 주문을 넣어요. 그렇죠? 예, 납품을 해요, 거래처에. 자, 그런 사항들, 엔티티, 개체. 없다가도, 자, 계속 없어요, 주문이 없으면. 근데 주문이 들어가는 순간, 이벤트가 발생하는 순간, 트랜잭션에 의해서 트랜잭션 엔티티, 즉, 업무 중심 엔티티가 나옵니다. 미리 존재하는 거고요. 얘는 진행 처리 과정 중에 나온 산출물을 업무 중심 엔티티라 그래요. 그럼 종속 엔티티는 뭐예요? 디펜던트 엔티티예요. 기존에, 그렇죠? 엔티티가 있는데 거기에 종속 관계가 있는 거죠. 자, 주로 일정규화로 인해 관련된 중심 엔티티로부터 분리된 엔티티. 일정규화가 뭔지 생각이 나십니까? 필기 때나 배웠죠? 우리는 뒷부분에서 정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노멀라이제이션, 퍼스트 노멀라이제이션 뭐예요? 모든 속성 원자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뭐 내부적으로 문제는 있지만 자, 그런 과정에서 산출된 엔티티가 분리된 엔티티, 디펜던트 엔티티, 종속 엔티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마스터 엔티티에 대해서 기본으로 알고 계시고, 그렇죠? 용어는, 종류는 그런 과정의 분류상에서 저희 시험 문제에는 뭐가 나왔다? 교차 엔티티. 자, 교차 엔티티 영어 단어 참 괜찮아요. 그렇죠? 한글이 조금 한글로 표현은 한자죠, 한자. 적절하지 못한 감이 느껴지기는 하지만 자, 교차 엔티티 영어로도 한번 봐볼까요? associative entity, 연상하는 엔티티, relative entity, 관련 엔티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교차 관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교차 관계는 뭐냐? 두 개 이상의 엔티티 간에 발생하는 트랜잭션에 의해 발생하는 엔티티. 그죠? 로서. 자, 여기까지만 하면 앞에 있는 업무 중심 엔티티와 매우 유사한 것 같죠? 트랜잭션 빈도에 따라 데이터가 발생하며 대부분 논리 모델링에서 두 개 이상의 엔티티 관계가 얘가 핵심이죠. 엔드엠, 다대다인 경우에 발생하며 이 관계를 해소하려고 해요. 그죠?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위적 엔티티다. 자, 문제는 뭐냐면 개체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트랜잭션에 의해서 발생하는 엔티티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엔티티는 왜 발생하냐면요. 엔티티 관계가 다되다면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해결사로 등장한 엔티티, 교차 엔티티. 교차 엔티티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해결세, 다되다를 해결하려고 하는 엔티티 간에 발생하는 트랜잭션에 상에서 문제가 됐을 때 해결하려는 엔티티가 교차 엔티티. 그래서 associative, relative entity라고 얘기를 해요. 교차 엔티티. 자, 그러면 개체 관계 모델의 구성 요소부터 다시 한번 봐볼까요? 자, 엔티티 집합은 뭐예요? 개체들. 여러 개 모아놓은 거. 아까 봤죠? 자, 그러면 인스턴스들의 모임이기도 한 거죠. 유사한 엔티티들의 집합으로 동일 속성을 공유하는 같은 유형의 엔티티 집합을 말을 한다. 자, 엔티티 간의 관계 집합은 relationship set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속성은 필드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테이블에서는. 근데 attribute,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논리적인 단위, 기본 단위예요. 파일 구조상의 필드 항목에 해당한다. 다시 한번 용어 정리하시면서 자, 학생 개체의 학번 이름, 전공 학생으로 구성된 학생 개체이다. 얘가 스키마이고요. 관련해서 걔네들을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걔를 개체 타입이라고 얘기하고 파일 시스템에서는 레코드 타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게 진짜 실체로 있어. 그럼 뭐예요? 개체 인스턴스 또는 occurrence라고 얘기를 해요. 동일한 거예요. 여기가 인스턴스인데 답항에 인스턴스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occurrence를 찾으시면 돼요. 동일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앞에서 봤던 개체 세트를 개체 집합. 얘네들 개체들이 실제 인스턴스들의 묶음 집합을 개체 집합이라고 해요. 자, 그럼 속성의 종류 한번 봐볼게요. 속성은 뭐죠? 개체를 이루고 있는 것. 특성을 얘기하죠. 개체를 표현하는 추상화된 특성을 얘기를 하는데 자, 속성의 종류에는 하나, 둘, 셋, 넷 기본적으로 4개 살펴봅시다. 단일값 속성이 있어요.
그죠? 예, 단일값 속성이 있어요. 자, 싱글 밸류도 애트리뷰트 딱 하나예요, 하나. 그죠? 개체 중 주민등록도는 학번과 같이 반드시 하나의 값만 존재한다. 원자적인 성질을 갖죠. 자, A, 애매모호한 원자적인 성질. 자, 단일값 속성이고요. 다중값 속성은 뭐냐면 멀티자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아, 멀티 밸류도 애트리뷰트. 전화번호와 같이 집, 핸드폰, 회사 전화번호 등 여러 개의 값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자, 학생이 있어요. 학생이 뭐예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그죠? 개체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학생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성들이 있어요. 특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학생과 관련해서 내가 핵심적인 요소를 추려서 우리가 애트리뷰트, 속성으로 표현을 하죠. 근데 이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 학번이다 그러면 학번 단일 속성으로 의미가 있는 거죠. 얘를 지금 여기에서는 상대적으로 단일값 속성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다중값 속성은 이에 반해서 뭐냐? 자, 속성의 종류에 뭐가 있냐면 전화번호가 있어요. 학생 전화번호 있을 수 있죠? 전화번호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연락을 해야 되니까 이 전화번호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화번호의 종류에는 여러 개의 값을 가질 수 있죠. 전화번호 1, 전화번호 2, 전화번호 3. 자, 얘는 핸드폰이고요. 제1연락처. 제2연락처이죠. 연락처. 얘는 집 전화번호. 요즘 집에 전화번호 잘 없지만. 자, 그러면 뭐예요? 전화번호는 뭐예요? 다중값 속성이네. 그러면 그림을 이렇게 그릴까요? 이상하죠. 그쵸? 단일값과 다중값에 대한 비교는 이렇게 하십니다. 싱글과 멀티로 하십니다. 설명도 이해가 가시죠? 그쵸? 네. 그쵸? 그런데 표현을 ER 다이어그램에서 이 표를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다시 이전에 이 공통 속성에 대해서 하나로 묶고 얘네도 내비둔다. 그래서 여기 전화번호가 적어들어요. 전화번호. 이걸 다중값 속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표현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할 것이고, 자, 단순 속성은 뭐예요? 싱글 애트리뷰트. 영어가 단위래요. 싱글, 밸류디드, 값이 단일이냐, 여러 개냐를 얘기하는 거고, 단순 속성은 뭐냐면 이렇게 두 개 비교하셔야 돼요. 싱글 애트리뷰트, 더 이상 작은 구성료로 구성할 수 없는 원자적인 성질 구현된 거고요. 복합 속성은 컴포지트 애트리뷰트. 독립적인 의미를 좀 더 기본적인 속성으로 분해. 자, 분해 여부의 분해를 할 수 없고요. 분해가 가능하도록 복합적인, 그쵸? 컴포지션 상황이다. 라고 해서 단순 속성과 복합 속성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합 속성 한번 봐볼까요? 단순 속성은 단일값 속성과도 매우 유사하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복합 속성은 이런 거예요. 성명, 애트리뷰트. 성명 자체도 단일값 속성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명은 우리는 안 그렇지만 first name과 first name, last name 구별하는 것처럼 성과 이름이 구별되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성명이 쪼개질 수 있다. 복합 속성. 자, 그러면 단순 속성은 정말 하단까지 와서 더 이상 쪼개지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다시 그러면 성명이 복합 속성에 해당하는 거고 구도 복합 속성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이 단말단에 하위단에 단순 속성을 배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림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까 전화번호는 다중값 속성이어서 동등한 수준의 단순 속성들이 같은 레벨에 있지 못하고 표현적으로 이중 동그라미를 할 때 다중값 속성, 멀티 밸류디드 속성, 애트리뷰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현실 세계는 개체만 있는 게 아니고 개체 타입들이 관계를 형성한다라고 해서 릴레이션십이 있습니다. 자, 릴레이션십과 관련해서는 속성 관계, 애트리뷰트 릴레이션십이 있고요. 엔티티 릴레이션십이 있어요. 즉, 속성, 뭐야? 동그라미죠. 타원. 개체를 구성하고 있는 속성과 속성 사이의 관계. 그죠? 네. 전화번호 1과 전화번호 2의 관계.
또 있고요. 애트리뷰트. 자, 개체 학생 있으면 뭐예요? 교수님 있죠? 자, 또는 과목 있죠. 만약에 교수라고 하면 교수님이라는 개체. 당연히 애트리뷰트 뭐 교수 번호, 성명, 전공 있다라고 하면 이 엔티티와 이 엔티티 간의 관계를 개체 관계. 그런데 저희는 대부분 관계, 릴레이션십이라 그러면 엔티티 릴레이션십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죠? 아, 얘와 얘 사이의 관계를 릴레이션십이고 릴레이션십 타입으로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관계를 살펴볼 때 관계를 살펴봅니다. 1대1, 1대1, 엔뎀. 시험 문제 나왔죠? 산업기사 1대1, 1대1, 엔뎀. 꼭 동시에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자, 보면 개체집합 X의 각 원소가 개체집합 Y의 한 원소에 대응되는 대응도와 관련해서 파악을 해봤더니 1대1, 1대1, 엔뎀이 나왔다. 그죠? 대응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1대1이 있고 1대 n이 있고 1대 다 뭐예요? 다되다 있다라는 거죠. 볼게요. 대응도. 이게 원래 수학에서 여러분이 집합 배우면서 요소에 대해서 배우면서 정의역, 공역, 그 안에서 대응되는 치역의 영역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런 단어를 우리가 지금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요소와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파악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데이터가 많을 때 이런 대응도 관계에 대한 형성 파악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지면에서 제한된 공간 내에서 제한된 자료로 파악을 해야 되고 여러분한테 파악을 묻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내가 파악해봤더니 그렇더라라고 시험 지문에 나오니까 안심. 그렇죠? 자, 그럼 1대1 예시는 1대1 예시. X축에 있는 공역이, 그렇게 얘기하면 좀 헷갈리시지만 X축에 있는 정의역이 Y에 있는 공역 전체가 치역이 되도록 해서 1대1 각각 하나씩만 대응되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럼 1대다는 한 개가 여러 개의 집합의 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상황. 다대다는 막 섞어요. 그죠? 네, 여러 개. 그죠? 그걸 얘기를 한다. 그래서 대응 정확하게 도를 얘기하고 저희는 대응 수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러면 논리, 물리 관계에서의 관계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디널리티. 이거 뭐예요? 카디널리티. 기수성이죠. 카디널리티가 원래 뭐예요? 릴레이션에서는 카디널리티. 행의 개수. 릴레이션 저희 뒷부분에서 배우겠지만 릴레이션 표구조 알죠? 또는 테이블에서 행의 개수를 기수성, 그러니까 기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카디널리티 입장에서 수평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 대응 관계가 1대1, 1대 n, 엔데임 관계가 있다. 해당 엔티티 한 건에 대해 상대 엔티티가 기수성을 상대 엔티티 쪽에서 표기하는 표기인 방법이 다음과 같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학생과 교수가 관계를 맺었는데 관계를 ER 다이어그램 상에서는 이렇게 그렇죠? 뭐 지도관계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는 그냥 직선으로 표현해도 돼요. 관계, 연결시키면 돼요. 여기 왼쪽에 개체가 있고요. 오른쪽에 개체가 있으면 돼요. 개체 1과 개체 2.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기수성을 표현하려고 할 때 1대1 관계 이렇게 짝대기로 표현합니다. 그죠? 세발법칙 표현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공학적 표현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원래 정확하게는 아이고 이렇게 JM 표기법이라는 표기법 방식으로 사용을 하지만 우리는 ER 다이어그램을 조금 더 잘 사용하기 때문에 알고는 계세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였냐면 시험이 바뀌고 첫 해 시험에 갑자기 이렇게 표현되는 기수성에 대한 표현이 나와서 다들 당황했어요.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ER 단계가 안 나와서. 하지만 지금은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고 가셔야 되는 상황. 자, 그러면 여기 이게 뭡니까? 세발이죠, 세발. 그래서 세발식 표기법, 공학적 표기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세의 발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 개죠. 여기는 한 개인데 여기는 여러 개의 대응이 되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 그죠? 예. 일단 다대다는
이렇게 관계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을 때 직선 여러 개 긋는 것보다는 아 괜찮구나 해서 기술성 표현을 합니다. 해당 요소 즉 튜플, 레코드끼리 대응되는 상황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선택성 관점에서 표현을 한다면 선택성은 뭐야? 옵셔널리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 그래서 1대0 옵셔널한 1대1 그쵸? 예. 자 그러면 해당 엔티티 한 건에 대해 상대 엔티티의 기수성을 상대 엔티티 쪽에 표현한다. 자 그러면 얘가 이쪽에 대응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얘는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얘는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된다. 그 옵셔널에 이 O를 딴 거예요. 동그라미를 한 이유가. 그림이. 뭐 이 맨던터리 1대1과 관련해서는 맨던터리 단어보다는 1대1이구나. 짝대기. 그죠? 네, 선택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처리하는구나. 그죠? 그래서 상대적. 이쪽에서 봤을 때 이쪽 대응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는 저러한 논리적인 표기법도 있지만 가장 많이 개념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일반적으로 와닿는 방법, 가장 식상한 방법, 식상한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예, 파악이 모르는 사람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용이성이 있는 방법으로 ER 다이어그램을 매우 선호합니다. 자, 그럼 ER 다이어그램의 기호는 그래요. 개체 타입 동그라미, 직사각형. 이 직사각형의 관계타입이죠. 관계타입이고요. 임이라고 나와 있어. 자, 동그라미는 속성 타입이고요. 자, 이 기본키 속성 직선으로 구별하고요. 이게 뭐예요? 예, 여기에 요렇게 숫자를 적으시면 돼요. 어떻게? 1대 1, 1대 n, n대 m이라는 뭐요? 대응도를 적어주시면 된다. 자, 그리고 다중값 속성, 이중 동그라미, 유도 속성은 점선으로 해서 저희가 개체관계 다이어그램, ER 다이어그램이 지문상에서 가장 많이 나올 거다라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러면 다음 볼게요. 자, 그러면 ER 다이어그램의 예입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복합 속성, 다중값 속성, 유도 속성에 대해서 비교하도록 할게요. 영어로 나와서 좀 당황할 필요는 없고, 자, ER 다이어그램이 나오면 가장 첫 번째로 해주셔야 되는 게 뭐? 개체를 먼저 보세요. 자, 이렇게 복잡한 거 같죠? 그럼 여러분도 시험 문제에 내가 설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보는 게 뭐? 직사각형, 개체 파악을 먼저 합니다. 커스터머 먼저 봐요. 커스터머. 뭐예요? 고객이죠, 고객. 고객 엔티티가 있어요. 엔티티 먼저 보세요. 그리고 또 직사각형이 없네. 그냥 고객 엔티티에 대한 파악입니다. 고객 하니까 좀 그렇지만 소비자죠. 예. 자, 그럼 고객에는 뭐가 달려요? 가지가지 타면서 동그라미. 속성이 달리죠? 자, 그래서 속성 360도 돌면서 속성이 나왔네요. 자, 근데 속성에서는 뭐요? 다중값, 유도 속성이 있다. 자, 그러면 자, 커스터머 아이디의 무슨 속성이에요? 단일값 속성. 맞죠? 커스터머 아이디. 여기다가 기본키로 지정해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얘는. 기본키가 뭔지는 뒤에서 다시 한번 또 정확하게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걸로 제일 헷갈리는 게 다중값 속성과 복합 속성이에요. 자, 복합 속성은 뭐예요? 이름이에요. 이름. 네임, 이름. 고객은 이름 있죠. 고객명. 고객명은 first name, middle name, last name으로 다른 또 하위 내용으로 속성으로 분해가 가능하다. 이죠. 복합은 분해. 그죠? 그럼 다중값은 뭐예요? 폰넘버. 폰넘버는 뭘 가질 수 있어요? 집전화번호, 회사번호, 회사 직통번호, 핸드폰 번호. 핸드폰 하니까 너무 촌스러운데요. 스마트폰 넘버. 이럴 때 다중값 속성. 동일한 데이터 타입인 거죠. 그죠? 예, 얘는 분할한 거예요. 분해 가능하다.
요거 구별하시고 자 어드레스 마찬가지로 어드레스 주소 그죠? 유도한 그러니까 주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고객의 나이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나이 속성은 어떻게 알아요? 회원 가입할 당시 정보를 얻겠죠. 자, 그래도 되고 안 입력해도 되는 거죠. 옵셔널한 상태여도 돼요. 왜? 데이트 오브 버스가 있으니까. 생년월일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날짜에서 생년월일 빼서 한 살 더하면 나이가 유도되죠. 계산되죠. 그렇기 때문에 필수 입력 요소는 아니죠. 그쵸? 네, 필수 입력 요소는 아니지만, 개념적으로 봤을 땐 유도될 수 있는 속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쵸? 예. 자, 그래서 ER 다이어그램에 실제에 영어로 나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 객체 보는 거죠. 객체가 여러 개다 그러면 직사각형 사이에 관계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이번에는 제가 얘기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다이아몬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다이아몬드라는 표현을 하고요. 또는 마르모라고 얘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 직사각형 객체 먼저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직사각형 객체. 고객 객체예요. 그래서 객체. 큰 그림이 나와도 당황하지 마시고 고객 체크하시고 자 그러면 어카운트 은행인가 봐요. 계정이 있어요. 계좌 계정 그렇죠? 객체 은행에 고객 있으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요? ER 다이어그램에서는 마름모로 객체를 연결시켜요. 이걸 뭐예요? 디파지터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네요. 그죠? 예, 입금. 그죠? 예. 은행에서 있는 계좌에 입금할 건가 봐요. 위드드로우가 출금이고요. 디파짓은 입금이라는 건데 자 그럼 고객의 계좌에 입금 해당 계좌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지만 뭐 단일 계좌라고도 하면 계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계정 원래는 자 입금 관계 타입으로 표현한 거고 자 얘 뭐예요? 릴레이션쉽이에요. 예 뭐예요? 말은 자 그러면 속성 동그라미 볼게요. 타원으로 되어 있는 거 볼게요. 자, 고객은 컨슈머 아이디 있고요. 네임 있고요. 뭐 스트리트 있고요. 시티 있네. 주소 정보. 자, 그다음에 계좌는 어카운트 넘버가 있고요. 기본 거요. 그다음에 밸런스 잔액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뭐요? 고객이 계좌에 언제 입금했냐? 와 얼마 입금했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하나만 그렸어요. 액세스 데이트, 접근한 날짜, 입금한 날짜. 그쵸? 관계에도 속성이 붙는구나 아실 수 있죠. 그쵸? 자, 그러면 고객이 계좌를 작은 은행에서는 하나만 같지만 그쵸?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고객 하나는 적금 계좌. 그렇죠? 그냥 자유로운 입출금 계좌. 뭐 여러 가지 퇴직금연금 계좌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1대 N 관계의 대응도까지 한번 표현해 봤어요. 이런 식으로 뭐예요? 우리는 관계 데이터 객체 관계의 모델링하고 ER 다이어그램 그리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파악하실 때도 객체 먼저 그다음에 관계. 자, 그러면 그렇게 그 복잡한 그림에 대해서 나오지 않고요. 그림에 대한 설명은 항상 지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약 엔티티 집합. 약한 엔티티라는 건 뭘까요? 뭔가 빈약하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주키를 가지지 않는 엔티티 집합. 자, 주키라는 건 뭐예요? PK, 기본키. 프라이머리 키. 기본키. 식별키. 다시 학번 주민번호 자료를 구별해야 되는데 애매모호한 그쵸? 집합인 거죠. 자 그럴 때 얘를 weak entity, 약한 엔티티 집합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죠? 얘는 식별
식별성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약 엔티티 집합은 식별 엔티티 집합이 존재해야만 한다. 그죠? 이게 해결 방법이죠. 식별 엔티티 집합. 아이덴티파이링 엔티티 세트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아이덴티파이링은 뭐냐? 이 Y를 이렇게 붙였어요. 발음하기에. 식별한다라는 건 뭐냐면 아이디 갖는 거예요. 그렇죠? 예, 고유한 관계. 그렇죠? 여기에서는 식별 관계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해보고 걔의 표기법 한번 볼게요. 약 엔티티 집합에서는 식별 엔티티 집합 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many to one 엔티티 관계와 관련이 있다. 그렇죠? 다대일. 그렇죠? 예, 약 엔티티가 있으면 식별하는 하나의 엔티티가 존재해야 된다고 표현법은 뭐요? 여기. 그렇죠? 약 엔티티에는 뭐요? 식별관계, 예, 식별관계 엔티티가 표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한번 봐보면 약 엔티티 집합의 표기법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개체 자체도 이중직선 하시고요. 그렇죠? 연결하는 관계도 점선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론이 있고요. 대출이 있고요. 페이먼트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론 페이먼트 지불은 언제 일어나냐고요? 관계가 이렇게. 약 엔티티 집합. 다시. 누가? 페이먼트가 약 엔티티예요. 왜냐면 이 지불과 관련해선 주키가 없나 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관계를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식별관계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키가 아니고 점선이잖아요. 약 엔티티에는 기본키가 없어요. 론에는 기본키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직선 얘기하는 거예요. 학번, 주민번호 같은 것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페이먼트 넘버는 있지만 페이먼트 얘는 얘 구별을 하는 구별자이긴 하지만 주키 역할을 못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본키를 페이먼트의 기본키를 어떻게 론 넘버 얘 있죠? 페이먼트 넘버를 조합해서 기본키를 복합키로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다시 약 엔티티 집합의 예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봐볼까요? 자, 직원이 부양관계에 있어요. 연말정산인가 봐요. 자, 연말정산 시스템 냅니다. 자, 연말정산 시스템 내로 시스템 DB를 들어왔더니 우리의 직원 개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 직원 개체는 멀쩡해요. 이 엔티티는. 독립 엔티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이라는 기본키가 있어요. 식별이 가능하구나. 그런데 이 부양관계에 있는 이 개체 뭡니까? 피부양 개체죠. 근데 이 개체 약간 시원치 않다. 기본키가 없어요. 자, 기본키가 없는 개체를 약한 개체라고 얘기를 하죠. 위크 엔티티.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기본키가 없어. 구별자는 있긴 한데 구별을 하는데 피부양자 이름이 같아요. 그렇죠? 예. 아빠 이름이랑 자식 이름이 같을 수는 없지만, 그렇죠? 예, 이름이 같아요. 우리 가족끼리.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부양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이중으로 약관계를 표현을 하셔야 된다. 피부양자 기본키는 피부양자이죠. 그냥은 안 되고 어떻게? 부양관계에 있는 직원의 기본키와 구별자. 구별자라고 얘기를 해요. 얘를 같이 묶는다. 피부양자 이름. 자, 그러면 피부양자의 구별자는 부양자 이름이기 때문에 이 구별자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직원과 피부양자 간의 관계가, 그렇죠? 예, 어떻게? 전체 참가가 되는 1대 다관계가 된다. 직원 하나는 여러 명을 부양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약 엔티티 집합의 예를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봐야 되나요?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해서 초창기에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약 엔티티까지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지는 않았는데 저희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알고리즘, 즉 애플리케이션 부분의 알고리즘 부분이
기출이 이제 돌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좀 더 느낌을 어렵게 해요.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려워지진 않았어요. 근데 난이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시험 보러 가는 우리한테 약간 어려운 느낌을 주려고 좀 표현을 낯선 표현 또는 관계에서도 약엔티티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 조절을 데이터베이스가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관계 카디널리티 해가지고 기수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기수성입니다. 기수성. 자, 두 개의 엔티티 타입 간의 관계의 참여자 수를 표현하는 것이다. 대응도 카디널리티 뭐라고? 기수성이라고 한다. 가장 일반적인 카디널리티 표현법은 세 가지. 자, 그럼 표현은 어떻게? 화살표 그리고 직선으로 표현합니다. 다시 화살표를 받는 쪽이 1이에요. 화살표를 받는 쪽이 대응된 거죠. 그죠? 화살표를 받는 쪽, 이 머리 부분이 1인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럼 이렇게 돼 있다. 개체가 있고 궤체가 있다. 오른쪽 이쪽이 1. 그죠? 화살표 이쪽이 1. 그죠? 네. 1땐 뭐 그림을 방향을 바꾸시면 되지만 화살표의 방향 갑니다. 화살표의 방향이 받는 쪽이 1, 상대가 M입니다. 그럼 헷갈리지 말고 볼까요? 자, 관계는 뭐예요? 이 부분을 기수성을 위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래요. 예를 들어서 은행입니다. 각 고객은 대출을 하는 경우 꼭 한 개의 대출만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의 대응도를 표현하는 겁니다. 얘는 아까 앞에서 봤던 커스터머 뭐가 있어요? 어카운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직사각형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개의 직사각형이 있죠. 개체가 있어. 연결을 했죠. 디파지터라는 관계가 형성되는데 중요한 건 뭐죠? 화살표이죠. 여기서 뭐요? 고객은 대출을 딱 하나만 해야 돼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얘 대출계좌인가 봐요. 대출계좌. 그래서 여기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화살표가 하나가 양쪽으로 들어가 있죠. 1대 1. 화살표가 가는 쪽이 1입니다. 그죠? 꼭 한 개만 대출 가능한다. 아, 은행에 돈이 별로 없나 봐요. 아니면 까다로워졌나 봐요. 대출 절차가. 자, 그러면 다시 1대 N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1대 N 관계. 각 고객이 여러 개의 대출을 할 수 있다는 명제를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럼 고객 하나인데요. 고객이 여러 개의 대출을 갖는다. 어떻게? 화살표는 어떻게? 이렇게. 관계 카디널리티, 기수성을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에 화살표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 각 고객은 대출을 하는 경우 꼭 한 개만 가능하다. 다시. 그러면 얘 어떻게 해요? 예. 똑같은 거죠. 예. 방향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 자, 그리고 다대다 관계. 다대다 관계는 뭐예요? 화살표 있으면 안 되죠. 왜냐면 화살표의 끝이 1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각 고객은 여러 개의 대출을 할 수 있다. 자유롭다. 그래서 대출은 여러 개의 고객, 그죠? 보증 섰나 봐요. 요즘 보증제도가 없어졌지만. 자, 그래서 한 개의 대출물에 대해서 여러 개의 고객이 함께 대출 가능하다. 저 무슨 공제, 저 회사에 책임 부여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대다 관계 화살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본강 끝이고요. 레슨 2. 자, 뒤에 보시면 문제 풀어보기 전에 뭐가 있어요? 논리 데이터 모델에서, 그죠? 논리 데이터 모델에서 관계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정상관계. 그냥 한번 살펴보는 거죠. 정상관계. 엔티티 타입과 엔티티 타입이 독립적으로 분대되어 있으면 상호 간의 한 개의 관계만 형성한다. 그러니까 부서는 사원과 관련해서 부서는 사원을 어떻게 해요? 포함하죠. 가지고 있죠. 다시 사원의 입장에서는 부서에 소속된다. 사원은 어떤 부서에 반드시 소속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럼 자기 참조 관계 봅시다. 앞에서 자기 참조 관계가 좀 텍스트가 좀 작아서 넘어왔습니다. 자, 셀프 릴레이션십 관계를 자기 스스로 맞아요. 부품을 자기가 똑같은 부품끼리의 관계를 얘기를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의 엔티티 타입에서 엔티티와 엔티티 관계를 맡고 있는 형태, 자기 참조, 리컬시브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셀프 또는 리컬시브 릴레이션십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관계의 종류는 슈퍼 타입과 서브 타입의 관계예요. 슈퍼, 상위, 서브,
하위 타입. 상위 타입과 하위 타입이라는 건 일단 계층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부모, 자식 관계처럼. 자, 공통 속성을 가지는 슈퍼 타입과 공통의 부분을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엔티티 타입 간의 속성의 차이가 있을 때 별도의 서브 타입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 슈퍼 타입과 서브 타입의 관계는 1대1이다. 이게 좀 특징적인 거죠. 슈퍼 타입이 있고 서브 타입이 있는데 걔네 관계는 1대1이야. 자, 서브 타입을 구분하는 형식에 따라 슈퍼 타입의 특정 엔티티가 반드시 하나의 서브 타입만 속해야 되는 자, 1대1 관계 베타적 익스클루시브 릴레이션십과 슈퍼 타입의 특정 엔티티가 2개 이상이 되는 서브 타입 포함될 수 있는 포함 관계로 구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개만일 때는 베타적, 여러 개 있을 때 여러 개일 때 그죠? 네. 서브 타입을 포함될 수 있는 포함 관계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럼 그림 한번 봐보면 뭐 이런 경우예요. 직원이 있고요. 그죠? 네, 직원 종류에는요. 일반 직원이 있고 촉탁 직원이 있어요. 촉탁 직원. 그죠? 네. 일반 직원은 촉탁 직원이 될 수 없어요. 그죠? 둘 중 하나만 돼야 되는 베타적인 관계예요. 자, 직원은 구별이 되는데 일반 직원과 촉탁 직원이다. 이 둘 간에서 일반 직원은 촉탁 직원이 될 수 없는 베타적인 표현을 할 때 저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예. 2개 다 될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보면 포함 관계. 포함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보면 뭐 그림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베타적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시험에 접수를 해요. 그죠? 방문할 수도 있고 인터넷 접수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시험 접수할 때 인터넷 접수한 사람이 다시 방문해서 방문 접수 또 해도 돼요. 그럼 그 처리해줘요. 그럴 경우 구별하는 게 베타적 관계와 포함 관계에 대한 표현. 1대1, 얘는 조금 더 1대 다관계. 그죠? 다시 1대1 관계, 얘는 1대 N 관계, 다관계를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주식펠자, 부식펠자 관계도 한번 살펴볼게요. 넘어갈게요. 자, 주와 비식펠자. 주식펠자라는 건 뭐냐면 부모 엔티티 타입의 주식펠자가 자식 엔티티 타입의 주식펠자로 상속되는 주식펠자와 주식펠자와 부모 엔티티 타입이 주식펠자가 자식 엔티티 타입의 일반 속성으로 상속되는 비식펠자 관계로 구별이 된다. 그죠? 네. 주식펠자 관계. 위에 그림 볼게요. 상속이 여러분이 상속이란 개념은 실제적으로 이 논리적 데이터 모델에서 상속 기반의 그렇죠? 객체 지향의 모델링을 할 때 좀 적합하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테이블 구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릴레이션십과 관련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애매모호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주식별자 관계와 비식별자 관계를 표현을 할 때 부모-자식 관계, 부서가 그렇죠? 사원과의 관계에서 부서가 부모고요. 이 왼쪽에 있는 게 얘가 자식 관계에 얘를 상위 엔티티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를 하위 엔티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또는 얘를 기본이고 얘는 파생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죠? 예. 자, 그러면 부모의 주식별자, 얘죠. 부서 코드. 이 부서 코드가 자식에도 이렇게 부서 코드로 있는 건 부모가 상속을 해주면서 저 주키를 상속을 받은 거예요. 사원이. 그렇죠? 이 관계를 주식별자 관계라고 얘기해요. 이 관계를. 자, 그러면 여기 비식별자 관계는 뭐냐면 부모의 주식별자가 자식의 그냥 속성으로 상속이 돼요. 상속은 무조건 돼요. 속성의 상속. 그렇죠? 네. 상속은 무조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로 해서 얘는 주키로 간 거고 그렇죠? 얘는 키가 아닌 그냥 속성으로 간 거예요. 그럴 때 비식별자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저희 실습하기 1번 문제 교재에 있는 간단한 요약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76년에 첸이라는 사람이 자, 제안된 ER 모델은 개념적 모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모델입니다. 자, 그 모델의 좋은 이유는 단수성 때문에 현재 광범위하게 아직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족함도 있죠. 자,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해서 목적 2개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데이터에 대해서 관리자, 사용자, 프로그래머. 사용자들을 이렇게 직군으로 나눴을 때 여기서는 DBA 얘기하는 거고 유저고 어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래머죠. 서로 다르게 인식하는
이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단일화된 설계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뭐? ER 다이어그램이다. 자, 그럼 1번은 뭐예요? 사용자들이 여러 명이죠. 자, 얘가 뭐라고요? DBA고요. 엔드 유저고요. 우리가 일반 사용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얘가 뭐예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죠. 응용 프로그래머. 그죠? 응용 프로그래머,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예요. 프로그래머. 그렇죠? 자, 뭐야? 사용자의 관점이죠. 관점. 1번이 뭐? 뷰. 가상 테이블. 요청에 맞게, 요구사항에 맞게. 맞나요? 서로 다른 뷰를 충족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와 제약 조건들의 요구사항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죠? ER 모델을 사용을 하는 거죠. 자, ER 모델은 2번으로 표현이 된대요. 2번은 뭐야? 최종 사용자 관점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그림으로 표현했다. 그러면 그림으로 묘사한 거 ER 그림도 다이어그램 그렇죠? ER 다이어그램 뭐 풀스페링이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ER 다이어그램엔 3개의 기본 요소가 있다. 3번, 4번, 5번이에요. 자, 뭐예요? 직사각형 동그라미 다이아몬드죠. 그리고 직선. 그런데 순서는 뒤에를 봐야 되겠네. 그죠? 네, 가장 이게 기본이 된다. 자, 그러면 3번은 단순히 데이터의 수집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세계에 존재하는 뭐 나왔습니까? 사물. ER 다이어그램에 3가지 기본 주요 요소 중에서 4가지죠. 원래는 직선도 있으니까. 사물, 개념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 그렇죠? 네, 유형과 무형, 무형과 유형 남을 수 있다. 그럼 3번은 뭐예요? 3번은 직사각형에 해당하는 뭐예요? 개체. 엔티티. 직사각형. 그렇죠? 자, 그럼 5번은 개체를 나타내는 특성을 의미한다. 특성 뭐예요? 타원. 애트리뷰트, 속성이죠. 쓰라고 안 나옵니다. 시험에. 답 항목이 40개 주고 있으니까 안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5번에 5번이 그렇죠? 4번 아직 안 나왔죠? 네. 5번이 속성이에요. 5번이. 그럼 4번은 벌써 나왔네. 그렇죠? 시험엔 쓰라고 안 나옵니다. 안심하세요. 자, 그럼 공부하는 거예요. 자, 2번 ER 다이어그램에서 속성은 개체의 집합을 나타내는 직사각형을 실선으로 연결한 타원형으로 표현되며 각 타원형은 고유의 5번의 이름을 갖는다. 속성명을 가져요. 데이터베이스는 자 4번의 개체관계 모델에서 2번 사이의 연관성, 그죠? 2번 사이의 연관성을 표현하는 개념으로 데이터베이스 요 문제가 요 2번이 아닌데 3번 사이의 개체들을 표현하는 데이터로서 연결되는 4번을 정의할 수 있다. 관계. 그렇죠? 다이아몬드. 뭐예요? 영어로 릴레이션. 쉽죠? 붙어요. 분명히 시험 문제에 만약에 답 항목에 있다면 릴레이션도 나오고 릴레이션쉽도 나와요. 그렇죠? 주의하시고. 자, 그러면 40개의 보기 구성을 30개만 해봤습니다. 자, 답 찾아요. 답 어떻게 찾아요? 세로로 분석하시고 시험 문제 보기 전에 하셔도 돼요. 가로로 한번 쭉 읽고 아닌 거 X 치시면서 대각선 한번 더 봅시다. 자, 그러면 뭐예요? 13번 뷰죠. 자, 뷰 찾으세요. 가로, 세로, 쫙쫙. 이거 찾는 것도 연습하고 가셔야 돼요. 시험장에 가면 막상 안 보여요. 잘. 자, 13번에 영어로 뷰가 나와 있네요. 한글이 아니고 뷰 여기 있네요. 자, ER 다이어그램 어딨나? 한참 찾았더니 어디에 있어요? 27번에 ERD라고 대문자로 나와 있네요. 이거는 뭐 어떻게 풀스펠링 칸이 좁고요. 한글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자, 그러면 개체, 엔티티라고 안 나오고 개체라고 나왔습니다. 17번. 자, 25번 찾아요. 관계. 릴레이션쉽 안 나왔네. 다행이네. 그쵸? 네, 다행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속성 해가지고 속성 어딨냐 봤더니 여기 바로 옆에 있네요. 다행히
헷갈릴 수 있는 요소가 없는 답항이었어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기출분석상에서 2007년도 상황, 좀 오래되기는 했지만 문제가 이런 스타일로 나온다는 걸 보는 게 의미가 있는 시간이죠. 기출문제는 기출분석 강좌로 여러분이 좀 더 꼼꼼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습하기 2번은 산업기사 2007년 2회차 시험입니다. 자, 우리가 그림 이걸 다 알아야 될까요? 몰라도 돼요. 이 표현법에 대해서. 자, 얘는 공학적인 표현법. 그죠? 예. 에서 자, 봤더니 다음 그림은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모델에서 알 수 있는 다수의 일관계가 발생되었다. 다수의 일관계. 자, 봤더니 ER 다이어그램에서 뭘 봐요? 직사각형.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체가 몇 개가 있어요? 의견 제시, 신청, 개체, 집단 신청, 신청 객체, 신청 오프라인 개체가 있어요. 그럼 이 개체 간의 연결선 한번 볼게요. 그죠? 예. 얘를 봤더니 직선이 연결돼 있죠. 그리고 화살표가 아니고 얘는 어떻게 해? 세발식 표기법 해서 1대 다관계, 선택성도 가지고 있네요. 그죠? 1대 다관계, 1대 다관계. 그죠? 예. 자, 봤더니 의견 제시 신청이 신청 오프라인과 관련해서 신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청 관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신청을 할 수 있네요. 그죠? 네. 다수의 무슨 관계? 1대1 관계지. 1대 N 관계. 1대 N, 1대 N, 1대 N. 세 가지의 관계네. 그쵸? 근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또한 무결성을 보결하는데 도움되지 않은 2번이 발견되었다. 2번은 뭐예요? 교차 엔티티. 자, 다시 여기서 볼게요. 우리는 지금 여기 그림을 옆에다 그릴게요. 1번의 보기가 지금 문제가 구성이 그때 당시 짧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보고를 해봤더니 자, 얘가 뭐예요? 개체. 개체. 관계를 직선으로 맺었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거죠. 한쪽과 한쪽의 직선. 이거죠. 1대 1관계죠. 근데 이제 여기에, 그죠? 예. 세발식이 아니고, 얘는 1대 1관계. 얘는 1대 1관계. 여기 세발이 있네. 1대 N관계. 자, 다수라고 하기에는 좀 창피하지만 한 개보다는 두 개가 맞는 게 뭐예요? 1대1 관계. 그렇죠? 네. 1대1 관계. 동그라미는 선택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관계가 형성 안 될 수도 있기는 하다. 옵셔널하기는 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피하네, 답이. 1대1. 딱 고 두 개. 한 개보다는 두 개라고 얘기를 해서. 자, 그러면 또한 무결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뭐가 발견됐다. 자, 무결성 결점이 없는 정합성 얘기하는 거죠. 2번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로 충분하지 않아서 설명 다시 들어가고 또 들어갑니다. 자, 두 개 이상의 엔티티 간에 발생하는 트랜잭션에 의해 발생하는 엔티티로 끊고. 자, 저희 지문에서 읽었죠. 두 개 이상의 엔티티 간에 발생하는 트랜잭션에 의해 발생하는 엔티티로. 왜? 트랜잭션 빈도에 따라 데이터가 발생하면 대부분 논리적인 모델링에서 두 개 이상의 엔티티 관계가 3번인 경우에 발생한다. 나쁜 거죠. 그죠? 예. 자, 그래서 대부분 N 대 M 관계에서 발생을 하는 얘 뭐예요? 교차 엔티티. 말 잘 읽어야죠? 상황은 이해하셨는데 이 단어에서 주어는 교차 엔티티고요. 교차 엔티티. 자, N 대 N 관계와 관련해서는 N 대 M이죠. 자, 2번 다시. 교차 엔티티는 실제 프로젝트 모델링에서 이슈가 많이 돼요. 자, ER 다이어그램을 변경이 잦은 엔티티고요. 보는 관점에 따라 업무 관점에 따라 많은 요소를 고려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 이게 설계 시에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많은 고민해 봐야 돼요. 주요한 엔티티이며 N 대 N 관계는 해소하려고 하는 엔티티다라는 거죠. 뭐 얘는 실제적으로 지금 세 문제가 나온 건 아니고 뒷부분 다른 문제는 다른 레슨에서 언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분해서 저희 레슨과 관련된 문제만 봤어요. 답은 뭐예요? 1대1 교차 엔티티 N 대 M. 좀 더 상황 설명이 많은 건 어떻게? 기출 분석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레슨 2 기본 중에 기본 개체관계 모델링의 기본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 레슨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다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지문상에서 평범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레슨 3 매우 중요하니까 2 보시고 3로 넘어가셔서 3를 좀 더 신경 써서 보시면 시험 범위의 주요 범위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